정치 현안들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 안들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중에서 국회의원 250명이면 족하다. 그거면 됐다. 더 필요 없다. 뭘 국회의원을 더 늘리냐. 300명 너무 많다. 50명 줄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네.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또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라는 참 도둑놈이 작물 가지고 또 장사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정말 저는요 이 반정치를 귀책 사유로 규정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정치권 내지는 한동훈 위원장 이런 분들이 정치를 안 하시면 진짜 정치가 좋아집니다. 그게 개혁인데요. 저는 이 250명 줄이는 공약 네. 그러면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국회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 1등인데 우리나라가 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각각 기관 중에서 정치가 불신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네. 줄일 거면 화끈하게 200명으로 줄이지 왜 250은 또 뭡니까? 안철수 대표가 200명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차별합니까? 차별화해야 돼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하면은 국민들이 표피만 보고서는 그래 승질나고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줄이자 세금이나 아끼자 네.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250명으로 줄이면은 지금처럼 권력에 맹종하는 그런 분들 그러면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수를 줄이는 것과 국회의원들이 소신 있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뒤섞어가지고 수만 줄이면 그 세금이라도 아끼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국회는 더 나빠지는 거고 의원들의 모수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특권은 올라가는 것이고 행정부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데 수를 줄여놓으면 오히려 행정부의 권한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더 폭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공약을 정치를 하겠다라는 책임 있는 분이 낼 수가 있죠. 저는 아무리 제가 자고 일어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네. 한동훈 위원장의 그 사상이 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진짜로. 사상.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국민들 앞에 내보낼 수 있는지 네. 그 생각이 저는 동의도 안 되지만 이해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자고 일어나도 지금 동의가 안 돼요. 자고 제가. 일어나도 동의가 어제도 안 된다. 놀래지만 오늘도 이해가 안 계속 됩니다. 놀라는 중이에요. 불체포 특권 포기, 병리평 비례대표제 회기,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정말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그 글로벌 스탠다드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의원 1인당 지금 네. 우리 인구로 이제 보면 한 17만 명 정도 아니에요. 그게 OECD 한 36개국에서 33이랍니다. 평균 한 뭐 7만이냐 8만이냐 10만이냐 얘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오히려 늘려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 불신이 워낙 심하니까 늘리는 건 못하겠다. 아직은 이제 그 논의를 하냐 마냐 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걸 줄이면 당연히 특권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관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또 좋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면 유럽 의회 의원들 보면 다 자전거로 출근하고 작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수준의 이제 임금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전이 많고 뭐 무슨 뭐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밥이 많아요. 네, 부스러기도 많고 네. 먹을 게. 그러니까 네. 제밥과 부스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더 줄여서 자기들끼리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더해 먹자죠. 더해 먹자. 지금은 부족하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네. 아유, 심각합니다. 맞아요. 이런 드립을 어떻게 할 거야? 신인규 변호사 같은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민을 닮은 국회. 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에서 공무 담임 휴직제 이런 거를 좀 추진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가려면 휴직했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다양성이 확보된. 그거 저희 정바세에서 지난 시국 강연 때 그 10가지를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정바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처 따지자는 게 아니라 원래 뭐 김세원 의원님도 옛날부터 주장하셨던 거고 네. 계속 정치개혁안으로 왔던 건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 이 방송 보시기를 바라고 네. 보시면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250명 줄이겠다는 이거는 토론 나오셔도 1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논리거든요. 괜히 창피당하거나 토론을 회피해서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이걸 하세요. 그 정당 특혜부터 없애야 됩니다. 정당 특혜가 뭘 없애야 되냐면요. 국고보조금 같은 거 이거 싹 다 없애야 됩니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네. 근데 정당이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죠.
국고보조금부터 없애고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 참여를 위한 바우처, 후원금 바우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돈줄을 쥐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네. 저 이런 제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수를 줄일 게 아니라 수를 놔두거나 좀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더 국회 위상을 강화해야 되고 민주도 통제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국회의원들 있죠. 국회의원들이나 정당 상호 간에도 경쟁 원리를 더 도입해야 됩니다. 더 네. 경쟁시켜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양당, 특히 국민의힘 당원을 어떻게 바꿨죠? 당신 100%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경쟁에 반하는 거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 정말 개혁할 마음이 진심이 있다면요. 네. 당원부터 민심 100%로 바꾸세요. 왜 당원을 당신 100%로 바꾸면서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경쟁을 안 하는 쪽으로 기득권을 유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간 분들이 이제 와서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면 정치가 좋아질 거라는 사실상 이거는 국민 기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 있고 진심이라면 네. 당원부터 오늘 당장 개정을 해서 의원총회에서 당원 당신 100%로 그러니까 네. 당신 100%를 민심 100%로 바꾸는 이거부터 하시면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다. 오늘 의제 없어요. 그럼 제가 괜히 떠들었네요. 예, 잘못했습니다. 예. 지금 뭐 말도 안 셀카 듣는데. 찍느라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아니 저도 근데 그냥 진짜 저는 이건 심각한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을 엄청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혁신당도 소박하게 출발하고 싶지만 이게 당장 그 거기 예산이 욕심이 없으니까 나죠. 예. 예, 뭐 현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박한 출발의 새로운 정치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근데 이거 왜 폐지 안 하는 겁니까? 국고보조금 왜 계속 지금 아니, 더 받아야 되는 선거 겁니까? 끝나면 건물 하나씩 사잖아요, 양당이. 그러니까 저 이거 여의도에. 이게 말이 됩니까? 관심 가지시고 네. 더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이게 안 네. 되니까 기존 정치권이 계속 특혜위에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정당들이 기득권화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고 아는 사람들 공천 주고 뭐 이런 방식인데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그 공천룰을 발표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영남하고 수도권하고 좀 다르게 해서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민심을 80% 정도 반영을 한다는 거고 또 영남은 또 당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거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미 국민의힘에서 룰을 만든다 한들 뭐 과거에도 뭐 룰이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잘못을 하는 거고 네. 문제는 그 룰까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정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우리가 지난 서사를 1년 동안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는요. 그분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일단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뭐 합리적인 공천하겠다? 뭐 이기는 공천하겠다? 아니 윤석열 공천이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네. 무슨 이기는 공천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네. 국민들에게 이미 신뢰를 다 전 잃어버렸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네. 원하시는 분들을 한동훈 이철규 라인을 통해서 그대로 이식할 것이다. 전 이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똑같이 보고요. 똑같이 그 윤이랑 아, 오늘 네. 토론이 안 되는 오늘 거예요? 토론이 안 되네. 김건희 너무 씨가 똑같아. 사실 또 예. 뒤에서 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은 좀 언론에 사라졌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눈속임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한 거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신뢰 보관이 제일 우선이고 아까 뭐 불체포 특권 그 포기 얘기도 네. 오히려 이걸로 대받아치기 당했잖아요. 그 거부권 네. 행사금 제한하는 거 네. 그거 받을 거냐.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이다. 그거 받을 거냐. 네. 이런 얘기를 왜 듣는가.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야당이 어쩌고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라 네. 왜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가를 좀 제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듣겠죠 뭐. 네. 네, 저희 방송 보게 모니터는 하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 더 잘 돼서 취재 편의점이 더 잘 돼가지고 또 다 보시게끔 네. 만들어야 됩니다. 봐도 이제 못 본 척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건 저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저는 국민들께서 좀 양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힘도 싫고 이제 민주당도 싫다 뭐 이런 여론도 많은데 똑같이 잘못한다고 했을 때도 물론 뭐 잘못의 경중 전 국민의힘 더 잘못한다 보는 사람입니다만은 똑같이 잘못을 해도 집권 여당의 무게감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근데 똑같이 잘못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같이 심판해 주세요. 이건 말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한다고 제가 많이 양보해서 예. 봐드리더라도 예. 이건 국민의힘이 국민적 심판과 응징 이걸 피하기가 어렵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지난 집권 여당 때 당에 들어와서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 책임이죠. 책임. 책임이죠. 그 책임을 예.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예. 핑계 댈 게 없고 맞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는데 오히려 그
그때부터 계속 그냥 민주당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분명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난 얘기를 하는 추억 게 속에 아닌가. 사는 거 아닙니까? 아직 본인들 야당으로 좀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제가 예전에 프로게이머 시절에 예. 최현성이라는 선배가 유명한 말 하나 남긴 게 있어요. 그분 옛 되게 유명하신 예, 분이잖아요. 예, 옛 영광에 취한 자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도 예. 옛 전성기를 생각하면서 예. 그때가 나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몰락하면 이건 예. 내가 아닌 거예요. 옛 영광에만 취해 있는 거죠. 예. 정치인들 보면 그때가 딱 떠올라요. 예. 옛 영광에 취해서 가장 잘 나갈 때의 자신. 예. 그게 난데 예. 초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예. 어떻게든 바꾸고 싶은 거죠.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네. 옛 영광에 갇혀가지고 예. 거기에서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시대는 변해가고 예. 도태되는 거죠 뭐. 야, 너무 적확한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길 건너가면 전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길을 안 건너가야겠어, 지금. 길 안 건너가면 안 되고 일단 길은 횡단보도는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참 답답합니다. 우리 저희가 날마다 이 정치의 혁신과 변화를 촉구하면서 저희가 정치인분들 모셔서 말씀도 듣고 하는데 이 답답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우리의 이런 답답증을 해결시켜 줄 것인지 아까 보니까 신인규 미래 대통령이다 막 이런 댓글이 있던데. 저희 가족이 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실시는 아니었어요.